안녕하세요. 부겐힐링입니다. 제가 그저께 법구경의 첫 번째 영상을 올렸고, 어제는 법구경 두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는 심플 라이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제시카 로즈 윌리엄스이고 옮긴이는 윤효원입니다. 우선 프롤로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삶의 잡동사니를 치우기로 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삶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돈을 모아 나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너무 인정받고 싶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다 보니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포기하지 않았는가? 나도 그랬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깨달음. 암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전혀 모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처음 느꼈던 날을 기억한다. 21살 때 어느 날 오전에 토크쇼를 보는데 진행자가 내 나이 또래 젊은 여성이 암에 걸릴 위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의학계는 여성이 21세부터 이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도 조기에 검사를 하지 못해 자궁경부암이 꽤 진행되어서야 진단받는다고 주장했다. 건강염려증이 있었던 나는 중환자실 간호사인 엄마 찬스를 사용하여 암 검사를 받기로 했다. 며칠 뒤 의사는 출혈 같은 증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계속 나오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자 의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4년 후 25세가 되면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조금 찜찜했지만 금세 자궁경부암은 잊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 마치 출발 총성이 울린 것처럼 성공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를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이룰 수 없고 충분히 가질 수도 없는 인생이라는 다람쥐 쳇바퀴에 올라탔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는데 이미 지쳐 있었고 정체성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가장 슬픈 점은 더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부유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다니고 싶지 않았던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했다. 너무 지루하고 하찮고 의미 없는 일이라 느꼈다. 가족 중에 대학을 나온 건 내가 처음이었다.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았다. 바쁜 나날이 계속됐다. 모든 일들이 병원 검사보다 우선순위였다. 그러다 처음 안내지를 받고 5개월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이상세포가 발견되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2주간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고 엄마와 함께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 그런데 의사 말, 암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자궁이 그려진 해부도에서 작은 원을 가리키며 거기에 1기 자궁 경부암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얼떨떨한 상태에서 또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고 난 반쪽짜리 암 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21살에 검사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졌겠냐고 물었다. 의사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했다. 하지만 TV에서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 본 것은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방송을 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오래 미루었을지 모른다.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머릿속이 온통 죽음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물론 인간인 이상 죽음을 피할 순 없지만 늘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이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암을 스치듯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적힌 표지판에 불이 들어왔다. 삶은 유한하고 너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난 죽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무엇보다 마지막이 언제 올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 자신을 좋아해 본 적이 없다. 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다. 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으며 상상 속 인물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쇼핑했다. 기분이 안 좋을수록 더 많은 물건을 샀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딱 하루뿐이었다. 쇼핑은 제쳐두고라도 나는 틀에 박힌 성공을 위해 살아갔다. 성취하고 소유하고 주목받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내가 정말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를 만큼 너무 바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더라면 내 짧은 인생은 끝없는 후회로 가득했을 것이다. 그제야 마음속 깊이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사실은 얼마나 절실하게 관심받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었다. 물건을 사대고 완벽해지려 했지만 절망스러울 정도로 불행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음을 느끼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시간이 너무 소중해졌고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인생이
갈림길과 선택, 그리고 거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 있는가? 우리는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선택하게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사야 하고 어떤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준다. 그 속에서 길을 잃으면 결국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기란 몹시 어렵다.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그제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비로소 삶을 채울 수 있다.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의 방식을 멈추기로 했다. 제1장 가장 먼저 작별해야 할 것들. 버릴수록 자유로워진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삶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운동이다. 미니멀리즘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원하면서 미니멀리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멀한 삶은 우리를 짓누르고 방해하는 과잉을 없애는 것이다. 미니멀리즘과 같은 부류인 슬로 라이프는 슬로 푸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빠르게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지친 사람들이 느긋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의 속도를 줄일 수 있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다. 천천히 산다는 것은 일상을 즐기고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는 것이다. 좋은 것들만 채우기. 옛날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 삶은 단순했고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한평생 짊어지고 사는 물건의 양이 늘어났다. 늘어난 물건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리는 우리의 집과 생각과 삶을 채우고 있는 잡동사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쓸모 있는 것들만 남긴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기. 직감은 본성의 일부이다. 직감은 최선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따라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직감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를 위해 자기 신뢰, 자기 이해, 자기 존중이 필요하다. 직감에 따라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가 필요 없다. 느낌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과 슬로 라이프는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적게 소유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빠르게 소비하면서 살아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뿐 절대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삶의 속도를 늦출수록 소소한 것들, 남들에게 인정받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 제2장 추억 정리. 쉬는 동안 완벽한 미니멀 라이프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데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물건을 대부분 없앴더니 서랍이 비었다. 심지어 일부 서랍조차 버렸다. 정돈된 집에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여전히 행복감과 만족감을 쫓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자존감과 자기 확신이 부족했다. 자기 확신을 갖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걱정했다. 이러한 사고 패턴이 오랫동안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더 안전한 기분이 들었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쓴 가면과 가식을 버리는 느낌이었다. 스스로 답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나다운 것과 나답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동안 즐거웠다. 제3장 오늘의 심플한 아웃핏. 심플 라이프는 옷장부터 시작된다. 개개인의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나의 미니멀리즘이 처음 시작된 것은 옷장이었다. 거기에서부터 느리고 단순한 삶을 실천해 나갔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옷만 남기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었다. 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아울러 왜 그렇게 의미 없는 물건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제4장 에어비앤비 같은 공간.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집부터 바꿔라. 집만한 곳이 없다. 나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내 집의 냄새, 소리, 느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린 시절 나는 언젠가 내 집을 어떻게 꾸밀지 상상하곤 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고 첫 집의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마음껏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색상과 가구, 예술 작품으로 꾸미고 싶었다. 집에는 모름지기 물건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 결국 의미 없는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이 가득했다. 잡동사니가 넘쳐흐르는 집은 항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늘 할 일이 많았고 물건을 치우거나 청소에 시달렸다. 마치 집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집을 정리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옷장과 마찬가지로 집에도 물건이 적을수록 좋다.
호텔처럼 쉬기 좋은 집, 욕실, 작은 물건들을 진열하지 마라. 화장품, 많을 필요 없다. 부엌, 불필요한 조리기구는 버려라. 서재, 종이 서류는 버려라. 침실, 수면에 필요한 것만 남겨라. 거실, 창고처럼 쓰지 마라. 제5장 잡동사니 정리. 옷이나 가구를 정리할 때 물건을 버린다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자연 서식지 파괴, 지구자원 남용이 걱정된다면 물건을 버릴수록 지구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든다. 이제 이 질문은 그만해야 한다. 나만의 미니멀리즘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하려면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이 풍부한 시대를 살면서 끊임없이 잡동사니가 쏟아진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의 양을 줄이고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길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이나 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잡동사니 때문에 지구가 버거워하고 있다. 우리가 잡동사니를 없애거나 재활용하고 있지만 애초에 불필요하고 잘못 생산된 물건들이 너무 많다. 잡동사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사는 것을 줄이고 무엇을 살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책임감 있게 버리는 것이다. 잡동사니를 처리하는 방법. 아름다운 기부, 소비자에서 판매자가 되기, 재활용, 버린 물건은 다시 사지 않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나서 어수선함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자 꿈을 이룰 시간도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즐기면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믿게 되었고 나의 개성, 나의 이야기, 나만의 독특함을 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온 나에게 손편지 쓰기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나부터 사랑해야 한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마음, 몸, 영혼을 키우는 방법을 적어보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마음이 끌리는 것이나 어릴 때 즐겨하던 것을 해본다. 나는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요가, 영양가 있는 음식 만들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한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자. 3개에서 5개 정도가 좋다. 자랑스러운 일이나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쓴다. 독자 여러분도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저자가 권했던 내용들을 꾸준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